K 콘텐츠의 인기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요즘, 스위스 쭈리히 근교 인구 1,400명에 불과한 자그마한 마을 플라흐까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인옥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한류 인기에 힘입어 매일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여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손님들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얘기한다든지 한국 음악을 얘기한다든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나한테 요즘에 한국 드라마 어떤 거를 보니, 그리고 어떤 게 재밌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와서 비슷한 스타일링을 해달라는 건 기본. 인옥 씨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해 얘기 나누기 위해 일부러 mi용실을 찾아올 정도입니다. Ehren kommen bei Inok, kennen sie schon 5 Jahre, kommen sie 5 Jahre vorher und mich so gefallen, sie ist so nett und koreanische Kultur ist einfach für mich mega. Ich mega gern koreanische Kultur und Musik. Ich viel hören von Inok, viel neue Geschichte und mich mega gefallen und ich bin da. 35년 경력의 미용사 지인옥 씨. 스위스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은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을 배우러 왔다는데요. Wenn mich sehr das so koreanisch probieren essen und dann ja, aber ich esse immer so Spezialitäten von Korea und so. Sie kochen auch so gut. 고객들이 되게 관심 있는 거 그냥 한국 문화,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음악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미용은 필수지만 그리고 또 옵션으로는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리 얘기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말이면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식 요리 교실을 열고 있는 지인옥 씨. 하나하나 설명해가며 녹두전을 만들어 보는가 하면 삼겹살을 구워 쌈 싸먹는 법도 알려줍니다. 손님들은 직접 구한 한국 소주를 가져와 삼겹살에 곁들이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는데요. 미용사 인옥 씨가 한식 요리 교실을 시작한 건 낯선 타국에 정착하면서 현지인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Wow, noch nie so etwas probiert so fein. Alle Geschmack, Gemüse, Fleisch und so. Und wir sind scharf, nicht scharf, ganz scharf. auch So, ja genau, so fein. 이렇게 여기 사람들과 제가 어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젊은 애들이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뿐만 아니고 음식에 특히나 더 관심도 많고 먹어보고 싶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또 저는 또 이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요. 기뻐요. 한국에서는 30명이 넘는 직원을 둔 큰 미용실을 2곳이나 운영하며 미용사로 탄탄한 경력을 쌓아가던 인옥 씨는 남편을 따라 스위스로 이주해 왔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처음에는 말도 전혀 할 줄 모르고 아이를 돌봐가며 적응하기란 너무나 고됐지만 인옥 씨는 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미용실을 차렸고 손기술이 알려지며 점차 자리를 잡아갔죠. 전혀 언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여기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미용이라는 것 이거 하나 K 뮤직이나 아니면 K 드라마나 아니면 K 무비나 뭐 이런 영향이 크다고 보죠. 그러면서 이제 홍보가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스위스 생활도 어느덧 10년 차. 그 사이 인옥 씨는 K-뷰티를 알리는 미용사이자 한식을 소개하는 요리사, 때로는 한국어 선생님으로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 연예인 사진을 들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인옥 씨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함께 우리 노래를 연주하고 불러보는 시간.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말로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네들 얘기도 하고 형제간들 얘기도 하고 한국 소식도 듣고 그냥 서로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말이 통하는 곳이라서 우리 아무리 독일상에서 우리가 독일말 하고 산다 하더라도 옛날 경상도 사투리도 나오고 전라도 사투리도 나오고 별 그렇게 섞여져 가지고 그저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같이 늙어가면서.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등 1세대 파독 노동자는 2만여 명. 20대에 이주해온 1세대 이민자들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고령이 되어 사회활동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다른 병이 들기라도 하면 더욱 그렇죠. 유학생으로 독일을 찾았던 봉지은 씨는 차세대로서 이 문제를 함께 연대해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 사단법인 해로를 만들게 된 건데요. 해로, 함께 살며 늙는다는 뜻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당시 한인 치매 어르신들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한인 어르신 케어에 비중을 두었었는데요.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령기 여가 활동, 노래교실, 기타 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간호사였던 김경남 씨는 1970년에 독일에 온 뒤로 한 번도 베를린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다른 도시로 떠났지만 처음 이주해온 이곳에 홀로 남은 건데요. 내가 이제 기억을 오래된 기억은 하는데 금방 이렇게 오늘 어제 들었고 누가 무슨 얘기했고 또 뭐 어디 갔다 왔고 뭐 이런 거를 오늘 어제 이야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깜빡깜빡 하는 것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건망증인 줄 알았다가 최근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병원에도 찾아가지 못할 만큼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깨닫고 해로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습니다. 유리창 닦는 거 이런 건 좀 위험하고 진짜 높은 데 올라가서 좀 먼지도 좀 닦아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그런 거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해로에다 부탁하면 사람을 보내서 와서 해주고 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지요. 해로에서는 한 달에 2번 김경남 할머니 댁을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남 씨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도 없습니다. 늙어갖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이런 해로라는 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 했고 하여튼 여러 면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아무래도 따뜻하잖아요. 해로의 자원봉사자들은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 가족처럼 살뜰히 챙깁니다. 청소도 하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거나 대신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해드리기도 하죠. 홀로 남은 1세대 어르신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그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닌 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그냥 사소하지만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정기적으로 해로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한인 노인은 60여 명. 자원봉사자만 해도 40여 명이 될 만큼 지금은 제법 탄탄히 자리를 잡았지만 해로가 처음 설립될 2016년 당시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려면 경력을 찾아야 되고 경력을 내려고 하면은 뭐가 좀 있어야 뭔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고 돈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무보수로 다 정말 몸으로만 때는 아무런 보수 없이 무보수로 다 뛰고 수익이 나는 일도 아니지만 그저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다 보니 이제는 교육 장소와 상담 공간이 생기고 함께하는 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연락해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 이런 도움들 덕분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병 환자와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아울러 장례 지원과 장례 후의 사별 동행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을 통해 한국인들뿐만 아니고 소수 이민자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교포신문과 독일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강요양지원처를 2022년부터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해로 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한데 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베를린에서만 활동하지만 독일 전역으로 손길을 뻗어 더 많은 동포와 이민자들이 외롭지 않은 따뜻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모국어 케어를 받으면서 한국 식사를 해가면서 또 노를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독일에 계신 한인 분들이 편찮으실 때 어딘가 물어볼 수 있는 곳, 해결을 같이 할 때 도움을 같이 갈 수 있는 곳, 그런 지부 설립, 장기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선율. 조지 클레어스 씨가 연주하는 우리나라 동요 고향의 봄입니다. That's a Korean song, Spring in My Hometown. I usually, to an American audience, I usually try to explain what the music is about, and then I play it. And it's so much nicer when you know what's going on. Even if you don't know the language, you have a feel for it. His interest in Korean culture. He's even taught us melodies, trying to teach us some Korean songs, which is great. Yeah. 조지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1970년대. 자원봉사를 위해 한국에서 지냈던 경험이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I was a Peace Corps volunteer in Korea from 1971 to 1974, and I worked in a little town up in the mountains called Yeongwol. I worked there for 2 years, and then I worked in Chuncheon for a while, and finally I did about 4 or 5 months work in a little island called Hoksando. Every week I have a tutor. I spend an hour and a half with my tutor.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그리워하며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공부해 왔는데요. 조지 씨만의 특별한 한국어 공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는 건데요. 양희은, 어니언스 등 포크 음악부터 로큰롤까지 한국에 머물던 시절의 음악을 특히 좋아하는 조지 씨. 자칭 원조 한류 팬입니다.
Yeah, in North Wales, my friend Insuk asked me to come and play for Korean Culture Day. And so I went and I saw that there were plenty of Koreans in the audience, but there were also a lot of Americans. And so I wanted to share with the Americans what was going on with the Korean music. 덕분에 조지 씨는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서도 환영받는 초대 손님인데요. 올해부터는 가야금 연주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조지 씨의 관심은 음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벌써 6년째 전통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요. 스님이 쓰는 붓글씨 한자 한자를 집중해서 보고 서예 책이라고 또박또박 적은 노트에 필기해 집에서도 혼자 공부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그 6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와서 꾸준히 하는데 어떻든 변함없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항상 공부하고 그렇게 아주 드물다고요. 근데 써보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진짜 한국 사람 못지않게 써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데 대해서 고맙죠. 집에서도 김치와 막걸리를 직접 담가 먹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조지 씨. 전생에 한국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라는데요. 제가 정말 미국 사람인데요. 근데 한 10%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아주 전생이라는 아마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토록 한국 문화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조지 씨는 언젠가 홍대 앞 버스킹 거리를 거닐며 한국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26차 세계 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합니다.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1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1000여 명이 모여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에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던 한인 여성들을 기리는 동상과 추모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시개발계획국 예술위원회는 시 남동부 델라웨어 강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안을 승인하면서 이 지역에 필라델피아 평화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위안부 추모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